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리뷰했던 것 중에 폭력보다 바람이 더 나쁘다. 바람 피고 외도하는 거는 좀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바람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출 부부를 보면서 저의 가치관이 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남자들 중에 가장 악랄한, 가장 악마 같은 남편이지 않나. 여태까지 나온 남편들 중에 가장 최악의 남편이 저는 가출 부부라 생각해요. 여자분을 때리고 여자분을 머리를 잡고 벽에다가 그냥 박아버리고 머리를 잡고. 나 이렇게 요즘 시대에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애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양육권 관련해가지고 이 남자가 뻔뻔하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면은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막 애들을 부담 느끼게끔 얘기를 해요. 너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했는데 경찰도 오고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맨날 맞고 그러다가 또 남편이 때릴 것 같아가지고 가출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이 남자 경제활동도 안 해.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경제활동을 안 해요. 돈을 안 벌어.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방송 의식하고 분위기 의식해가지고 진심에도 없는 연기도 해요. 비열하게. 사과할 마음도 없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같이 살고 싶다 그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여자분을 아직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 있는 거 감추고 비겁해요. 여태까지 나왔던 남편들 중에 가장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여자는 이혼 의사가 10%입니다. 여자분이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 타입이신가 봐. 그렇게 맞으면서도 아이들 아빠라는 이유로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뭔가 또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이 2년 동안 가출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났었거든요. 그 남자 역시도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남편 말고 딴 남자를 만나도 그놈이 그놈이다. 그럴 바에는 이 남자가 폭력적이고 그러더라도 이 남자가 애들 아빠니까 살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참 비열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와이프는 그렇게 때리고 패고 하면서 막 10년 넘게 계속 여자를 막 때리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정작 다른 연예인 패널들이나 변호사, 서장훈 씨 앞에서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집에서는 폭군이 되는 사람, 집에서는 막 김정일, 김일성 되는 사람, 딱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애초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폭력적인 일을 당한다면은 정말 강하게 뭐 이혼을 무릅쓰고 정말 이혼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이딴 행동하면은 이혼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자분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아이들 다 먹여 살리고 또 결혼할 때 보니까 여자분이 또 거의 다 해왔어. 결혼할 때도 여자분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안타깝고 지팔직군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맞서송 부부 못지않게 가출 부부도 빨리 이혼을 하셔야 되는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출 부부가 아직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혼했을 때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득되는 게 별로 없어. 오히려 이 남자는 돈이 쥐뿔 없어요. 돈이 쥐뿔 없고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 차는 또 뽑았어. 어쨌든지 간에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이혼해봤자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야. 돈을 이 사람부터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양육비를 줄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이혼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불행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혼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완전히 나로부터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또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좀 이혼을 미루는 게 아닌가. 남자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마지막에 얘기했었는데 여자분이 울면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혼을 진행해보고 재산 분할도 해보려고 하고 양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혀보니까 막상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여자분이 혼자서 일도 해야 되고 할 때 집에서 뭔가 아이들끼리 있는 것들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분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참 마음이 그래. 여자분이 미혼일 때 여자분 되게 이쁜 얼굴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이딴 남자랑. 애는 셋인데 일을 안 하면은 생계는 어찌 이어가나요? 여자분이 결혼할 때 1억 얼마를 해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까먹으면서 생활한 거죠. 여자분 어머니가 해주신 거. 남자분이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이게 옛말에 이런 거 있어요. 가족 중에 아빠는 오빠한테 막 얻어맞은 여자분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남편한테
남편한테도 막 맞는다, 이런 옛말이 있거든요. 그 여자분이 도망칠 가족이 있다면은 진작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 도망칠 가족이 없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자분이 가출하게 된 계기도 회식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 또 술 처마시냐 하면서 남자분이 화를 냈대요. 그래서 여자분이 집에 가면은 또 얻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상습적으로 때리니까. 남자분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럴만도 해요. 본방 안 봤는데 저 남자 반성 없었나요? 네, 반성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분을 괘씸해해요. 반성이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내 와이프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직 와이프 탓. 너 가출했잖아. 너 가출해가지고 네 할 거 다 했잖아. 너 그 남자 사랑했지? 계속 끊임없이 무한 반복. 지가 때린 거 생각 못해. 지가 가출하게 만들고 와이프 때린 거 생각 못하고 계속 여자 탓합니다. 심지어 이혼할 때 여자분한테 숨겨놓은 재산 안 걸리려고 하다가 걸렸어, 찌질하게. 아우 진짜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조정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겁하게 속이면은 나중에 훨씬 어렵게 돌아온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양육비도 양육권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는 안 키워도 된대요. 키우면 키우는 거고 안 키우면 안 키우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이 키우면은 양육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양육권 갖고 오겠대. 양육비 안 줄 거래. 자기네 양육비 주고 싶지 않대. 만약에 내가 양육권을 못 가져온다면은 양육비는 안 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남자분이 상당히 좀 무식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양육비는 별개라고, 아이들한테 주는 거라고. 그런데도 남자분이 이해를 못해요. 양육비 주기 싫대요. 빚은 또 와이프랑 나눠야 된대. 여자분은 빚이 거의 없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냥 뭐 간단한 빚 같은 건데 남자분은 몇 천만 원 빚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혼하게 된다면은 와이프랑 그걸 나누겠대. 기가 막혀요. 오히려 그동안 10년 넘게 와이프를 때리고 산 거에 대한 위자료를 많이 줘도 부족할 판에 자기가 빚 있는 거를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은 빚도 나눠야 된다고 하면서 우기더라고요. 생활비 준 적도 없으면서 여자분이 채무 일부 부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분들도 결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남자 만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정말 남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더군다나 임신과 출산까지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남자를 엄청 가려서 만나야죠. 따질 수 있는 만큼 따지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이런 남자 걸러야 될 거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다정함, 친절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소득, 이 사람의 재산, 이 사람의 능력,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사람이랑 나랑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하면 돼. 이거는 정말 이런 남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면은. 물론 여자분이 2년 동안 가출하면서 이 여자분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셨나? 외도를 했어요. 그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게 이혼선 캠프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도 잘못하게 되면은 이혼할 때 불리해져. 여자분도 정말 화가 나고 이 남자한테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가출해서 이제 다른 남자랑 그렇게 외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외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혼할 때 본인한테 100% 유리할 수 있는 게 6대4 이런 식으로 막 불리해진다는 거지. 남자분도 폭력을 저지른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은 이 여자분이 외도했다는 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자기의 그런 거를 계속 약간 정당화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약점을 잡고 그 약점들에 대한 잘못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한테 유리하게끔 흘러가게 하는 게 이혼 소송인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여자분도 외도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소송으로 하거나 했을 때 안 좋다는 거죠. 여자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은 여자분이 외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썩 유리하지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남자분한테 뜯어낼 것도 없어. 결혼생활 10년 넘게 하고 애도 셋이나 낳고 했는데도 남자분이 돈 한 푼 안 벌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재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돈 뜯어낼 것도 없어. 이혼해봤자 여자분은 오히려 남자분이 갖고 있는 빚을 나눠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혼을 못하는 거죠. 이혼해봤자 남는 것도 없으니까. 엄마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남자분이 너무 부부 사이의 일을 아이들한테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정말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니들끼리도 알아서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한 볼모 같은 느낌. 여자한테 양육권이 가면은 양육비를 줘야 되니까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키우겠다. 딱 그 정도 존재. 너무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부부
부부야말로 좀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혼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남자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애들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이 남자분의 그런 비열한 성격상 그렇게 편하게 살게 냅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남자 변호사가 남자분한테 정색하는 거 속 시원했어요. 여러분, 남자 그 변호사분도 이런 남자 변호하기 싫죠. 이런 사람 변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좀 뭔가 사람으로서 경멸하는? 오히려 여자분 편을 들어줘요. 여자분한테 남편이 또 때릴까봐 집에 들어가기 힘들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계기를 말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막 변호사분이 남자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분한테 조언해줄 정도로 남자분이 그 정도로 막장이고 최악의 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출부부 남편이 폭력을 저지른 기간과 이 여자분이 외도하고 가출했던 기간, 이런 거 한다면은 이 남자분에 비하면 여자분의 가출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남자분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 하는 동안에 엄청 여자분을 많이 때려왔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2년 동안 외도하고 가출한 거는 이 남자분의 잘못에 비하면은 좀 더 작은 잘못인 거지.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남자분이 여자분 때린 게 훨씬 더 큰 잘못이라 생각해요. 보통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 클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이 가출부부 자녀들이 착하더라고. 전화통화하거나 딸이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모자이크 됐지만은 되게 착했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가정 환경이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엄청 착한 애들이 있어요.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엄청 착한 애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이 아프죠.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하고 좋지 않은데도 본인들끼리 되게 또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또 잘 이렇게 착하게 크는 아이들 보면은, 또 지나치게 일찍 철드는 애들 보면은 마음이 안 좋죠. 확실히 저도 나이가 40대가 되고 제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이 되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애들 마음은 얼마나 지옥일까,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십 년을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를 안 주면은 마음이 편하나? 사고방식이 무슨 사고방식이지? 그리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하면은 마음이 편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자분이 보살이에요. 부모도 이렇게 경제활동 안 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면은 정말 속이 타들어갈 텐데, 여자분은 내 남편인데 나는 밖에서 돈 벌고 일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남편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줘. 결혼생활 하는 동안 내내. 그래놓고 뭐 한 달에 뭐 40만 원인가? 그 관리비 내는 거 갖고 생색내고, 아빠가 잘못하고 있고 아빠지만 미운데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살이니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은 나중에 다 폭발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안정이 됐을 때 밀어놨던 감정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고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됐을 때, 안정이 되고 나서 내가 밀어놨던 감정들이 다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분명히 내가 이런 안 좋은 환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우울하기만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큰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분의 외도가 절대로 옹호될 수는 없지만, 여자분의 외도를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 모든 불행의 근원, 이 남자의 폭력성, 이 남자의 무책임함, 이 남자 한 명으로 인해서 여자분도 그렇고 애들 3명도 그렇고 다 이게 무슨 지옥이에요. 이 남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 전 생각해요. 저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서로 막말을 하고 싸우는 거를 보고 자라서 평생 마음 추스리기가 힘들었는데, 마음의 아픔을 동생들과 서로 위로하면서 안정되어 가고 일찍 철들고 이제는 철없는 부모들에게 마음을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릴 때 고생은 저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행복자님 너무 다행이네요. 동생들이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이 되셨고, 행복자님이 행복을 누리실만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상황 안에서 당연히 자식들이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런 자녀도 많아요. 이런 환경 안에서 그냥 독립 안 하고 이 막장 환경 안에서 자기까지도 막장이 돼서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형제자매가 없으면은 오로지 그런 스트레스랑 우울한 환경을 혼자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자매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힘이 되지. 그래서 이 부부의 자녀분들도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이 부부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부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부의 자녀 3분 있잖아요. 3분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네. 아이들이 아빠가 돌변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몸을 사리면서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아빠랑 이제 엄마가 우리들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아빠랑 살았잖아요. 근데 아빠랑 사는데 엄마를 때리는 이 사람이 애들을 안 때렸겠냐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눈치 보고, 그리고 정말 제일 나쁜 게 애들한테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네 엄마가 이런 여자야. 야, 너 엄마랑 살 거야? 이런 거. 이 남자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인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라 그래. 이런 식으로. 아, 정말 진짜. 근데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맞을까봐, 아, 나 싫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해.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남자하고는 엮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 가출부부 남편 같은 남자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약간의 정도 주면 안 돼요. 이게 이런 남자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이 나이 먹으면은 애들한테, 야, 나한테 얼마씩 내. 내가 너 키웠으니까 얼마씩 보내. 아니면은 나를 모시고 살아. 나를 부양해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진짜 최악이죠. 죄책감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애들한테 효를 강요하고 그래요. 근데 형제들끼리, 이 부부의 자녀들끼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이 안 좋은 환경 안에서. 여러분, 근데 배우자를 때리면은 그거는 고소 안 돼요? 배우자를 때리거나 그러면 바로 구치소 간다거나 구속된다거나 그런 거 안 되나? 남을 때리거나 해를 입히면은 경찰서 가잖아요. 그래서 합의 보고 해야 되잖아요. 부부끼리는 그런 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 갈 정도로 때렸는데도 구속은커녕 집에 다시 돌려 보내지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무서운데. 나를 기절할 정도로 때린 사람이 경찰서 갔다가 풀려나면은 다시 우리 집에 와.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난 너무 무서운데? 내가 여자라면은. 이 남자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십몇 년 동안 자기 와이프를 때렸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장훈 씨 말처럼 나 같아도 가출할 것 같아. 요즘 폭행 부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폭언은 흔히들 해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폭언까지는 정말 화가 났을 때 홧김에 흔히들 할 수 있어. 폭행은 다른 부분이에요. 폭행은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폭행은 사실 거의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뭐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그런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은 어지간해선 없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정말 특이 케이스로 이런 가출부부 남자같이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여자한테 손 찍으면 할 일이 없죠. 에린이 시부모 병수발도 있어요? 시부모 병수발은 몰랐네. 가출부부 여자분이 시부모 병수발도 있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아니, 왜 이런 남자한테 이런 여자가 또 결혼했을까? 갑자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다니까 뒷골 땡기네. 나이 먹어서 뒷골 땡긴다. 순간 시어머니 병수발 했다는 거 제가 놓쳤나봐요. 갑자기 뒷골을 확 땡겨. 근데도 와이프를 줘 패고 응급실 갈 정도로 때리고 그런 거야?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는데? 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60년대도 남자가 여자 때리고 당연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모시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는데 그런 와이프를 때리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 시절에도 자기 어머니를 병수발하는 여자를 때리는 미친 남자는 없었어요.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자녀가 있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우리 애가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은 혼주석에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자식한테 미안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이러는 부부가 은근히 있어요. 꽤 많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자식들이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엄청나게 자식들이 죄책감 갖습니다.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참았구나.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그 정말 나쁜 아빠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엄청 죄책감 갖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엄마의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이혼했더라도 그게 자식한테도 좋은 거예요. 애들 때문에 억지로 버티면서 사는 것보다.